그다음 이제 그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요. 일단 등록상 파트는 앞에가 나와요. 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 D가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인데 묶어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기본 자산인지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고 첫 번째 24페이지 3절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여기 그 박스 똑같은 거 위치만 보시고 첫 번째요. 일단 또 잘랐어요. 가시적 지적 공부. 요거는 종이장부죠. 또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 전산 처리한 거. 첫 번째요. 이제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 보관한다. 누가 보관한다. 이제 지적 소관청이 와야죠. 지적 소관청이 어디에? 지적 소고 보관합니다. 종이장부니까. 이제 또 그리고 이런 장부를 함부로 반출하면 돼야 안 돼요. 원칙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제 관할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열람 신청은 누구한테 해요? 열람 신청. 그렇죠. 소관청이 있으니까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죠.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딱 순서 잡으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불가시적. 이건 이제 전산 지적 공부죠. 그래서 불가시적은 하나 추가하세요. 관할 시도지사가 추가돼 있어요. 관할 시도지사. 그럼 이제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어떻게 질문하러 왔어요. 공법은 특강도 맨날 나오는데 왜 공시법은 특강도가 안 나오냐? 우리 그게 안 짜려. 우리는요 무조건 두 가지예요. 시도지사 아니면 소관청이에요. 그지? 요 시도지사에는 대도시장도 포함되는 경우 보셔야 되잖아. 여기 이제 그래서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보관하고 또 이건 전산이니까 반출이라는 의미가 없죠. 반출은 아예 없어요. 제도는 아예. 그럼 문제가 지금 불가시적은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보관했죠. 요거 열람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시도지사는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소관청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읍면 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읍면 동장 불가시적 공부 열람 어떻게 시켜줘요?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뽑아서 주면 된다 그 말이지. 이제. 차이점은 여기죠. 여기를 아셔야 돼. 다시 이제 불가시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관할 시도지사나 소관청에서. 요거 이제 열람 신청은 누구에게? 시도지사는 빠지고 소관청이고 읍면 동장. 요게 포인트죠. 이제.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시도지사하고 나왔어요. X 그리고 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요 지문이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와보세요. 자, 국장은 나와 있고요. 이제 줄 그세요.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보존하는 지적 공부. 요게 뭔가 하면 요게죠. 요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죠. 요거는 이제 보세요. 멸실되거나 훼손에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산 지적 공부. 요거 복제, 발제 구축은 누가 한다? 그거는 국장 그래야지. 국장. 자, 앞으로 시험 보러 가면 여기 국장을 바꿔치기 할 거예요. 시도지사는 이렇게. 그게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점 보시면 책에서 서브노트에서 자,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지적 공부 열람이다. 등본 받았다. 수수료 내야죠.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 증지. 수입 증지. 붙여주세요. 수입 증지. 그 글자 떨어져 있는데 붙여야 되고.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 기억하세요. 수수료는요. 수입 인지도 있고 수입 증지도 있어요. 그럼 그거 아시면 돼. 수입 인지와 수입 증지 차이가 뭘까요? 국가 수입은 수입 인지예요. 지자체 수입은 수입 증지예요. 다시 국가 수입은 수입 인지, 지자체 수입은 수입 증지. 여기서 보세요. 요 열람이나 등본 교부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이죠. 당연히 수수료는 뭐로 낸다? 수입 증지가 되는 거지. 뭔가 만약에 문장 속에 국장이 나오면 그때가 인지가 되는 거고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나오면 그때는 수입 증지가 되는 거지. 그 원리만 아시면 돼요.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 보셨고 그다음 이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줄 준 거 주세요. 자, 국장은 줄 긋고 국장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또 줄 그세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그거 알아야 돼 이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명칭 이렇게 하세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 거기가 국장.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지문은 아직 볼 거 없고 이제 이거 하나, 이 표 이제 보시면 될까요?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두 번째가 이거 왔어요. 이제 지적 전산 자료. 자, 보세요. 제목. 지금 제목이 지적 전산 자료죠. 요건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뭔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 나왔죠. 그걸 이제 편집한 장부가 이거예요. 지적 전산 자료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별도의 목적으로 편집한 거. 그게 뭐다?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가 좀 특이해요. 절차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자, 심사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볼게요. 자, 다시 이제 자, 자료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때 심사는 누가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는 누가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하고. 그럼 이제 자료가 크게 세 가지예요. 전국 단위도 있고, 지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묶어볼게요. 제일 먼저 전국 단위를 이용할 때는 누구의 심사를 받고? 여기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전국이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 소관청 중에 아무나 신청하면 돼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시도단 이용할 때 누구의 심사를 받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고. 시도니까 이제 누구에 신청한다? 이제 여기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그 다음 또 시군구 단위로 사용할 때 누구 심사를 받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언제 이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시군구니까 여기는 이제 누구에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이겠지. 묶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여기서 보세요. 자료로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제 누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줄거 놓으시고 그 책에서 이제 의에서 동그라미 2번 줄거주세요.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줄 가서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목적 등에 관해서 누구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 꼭 그 말 와야지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럼 이제 2번에서 신청은 전국 단위는 누구에게 신청하고? 국장이나 시도지사, 소관청 중에 아무나. 그럼 이제 시도 단위는 이제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시군구 단위는 이제 지적 소관청에 되고.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심사는 언제나 누가 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 그럼 문제는 이 심사를 꼭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심사를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대표가 두 가지. 첫 번째, 자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 지자체 신청할 때 이때는 별도로 심사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건 국가기관이니까 심사는 빼주겠다 그 말이고. 또 이것도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자료 사용할 때 자기 토지 이때는 별도로 심사는 받아야 말아요. 어차피 내 거 내가 보는데 받을 필요는 없다 되겠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있어요. 양가로 3번. 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번과 2번 보시면 되고.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전국 보세요. 전국은 국장이나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했죠. 그럼 만약에 국장이 자료를 줬어요. 국장이 그럼 그때는 스스로는 뭐로 내요? 국장이니까 그때가 수입인지라고. 또 이제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주면 그때는 수입 증지가 되겠지. 이제. 원리만 아시면 돼. 다시 해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차이점은 수입인지는 국가 수입이고 수입 증지는 지자체 수입. 요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뭐 이제 간단 사항이고 이제 심사 파트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고하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또 명칭이 멋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자, 첫 번째.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요거 이제 관리 운영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1번 지문이고 동그라미 1번.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별표. 의의 동그라미 2번. 지적 소관청은 자, 그 뒷단락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멸실
훼손, 대책은 누가 구비한다? 그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자 보세요. 불가시적 지적공부 멸실 방지 대책은 누구? 그건 국장이었어요. 구분하시라고 하고. 그 질문이 보세요. 지적 공부인지 부동산 적공인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제 장난치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보세요. 명칭이 부동산 정확 공부예요. 그럼 이제 등록 사항 나와야죠. 그 책에 박스 줄 그세요. 첫 번째 부동산 정확 공부에는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는 무슨 장부? 왜 지적 공부.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 하나 이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시지가. 네 개는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옆에다가 마지막 점 옆에다 쓰세요. 보류.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보류. 자, 보류인데 자, 아직 요 다섯 번째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자, 다섯 번째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 종합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다. 그 부분 이제 옆에 보니까 등기법에 따르는 줄 그세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자, 줄 그어주시고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지금 4개 포함되어 있죠. 여기다가 등기부까지 적으면 등기부 떼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문제는 등기부를 적으려면 누가 줘야 돼요? 법원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이 줘 안 줘? 안 줘요. 그래서 그건 아직 보류야.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부가 4개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문장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일단 4번을 먼저 보세요. 양가로 4번. 부동산 정확 공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열람하거나 등본 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확 공부, 열람, 등본교부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당연히 소관청이죠. 근데 그 뒤에 읍면 동장이 있어. 자, 그게 포인트예요. 주의하세요.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 문제는 읍면 동장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뽑아서 그냥 주면 된다 그 말이죠. 주의하세요.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양가로 3번은 별표. 아마 양가로 3번이 시험 나오면 또 정답으로 뜰 지문이에요. 자, 보세요. 제목이 부동산 정공부에 등록사항 정정돼 있죠.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별표 하나 딱 치고 동그라미 2번. 자,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상에 대하여 부동산 정공부에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 장에게 줄 긋고 관리한 기관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동그라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뭔가 하면 현재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지금 장부가 4개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다? 지적 공부. 두 번째가 건축물 대장.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 하나 이제 개별 공시지가.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제 부동산 정확 공부랑 요거랑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이 양자의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소관청이요. 자, 직권으로 이거 정정시켜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소관청이 정정하지 말고 소관청은 뭐 하라고요? 그 서류를 관리한 기관 장에게 통지해라 그 말이에요. 요청해라.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죠? 불일치하면 정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요. 자, 양자의 불일치를 발견하면 소관청은 어떻게 해라? 관리한 기관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라고 그랬죠. 직권 정정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장이 이제 정답으로 뜰 지문이에요.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이거 어떨까요? 소유자가 양자의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그럼 소유자가요, 요 기관에다가 정정을 요청하면 돼요, 안 돼요? 직접 바로 해버리면 소관청이 알아 몰라? 소관청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로 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는 소유자는요.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야. 신청. 요건 아직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응용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소유자 발견하면 소유자는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소관청이 똑같이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요지문이 기본 사항이에요. 소관청에서 자, 불치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관리한기한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 요청.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이 이제 한번 또 이제 답으로 뜰 차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자, 첫 번째 의. 자, 보세요. 지적 공부 복구는 뭘까요? 복구라는 말은 지적 공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빨리 이제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복구예요. 의 보세요 여기. 자, 지적 소관청 딱 줄 긋고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는 그 다음 줄 멸실 훼손 당시에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단계절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 옆에 하나 쓰세요. 가로치고 시도지사 승인 X. 시도지사 승인 X. 이렇게. 우리 시험은 꼭 그렇게 나와요.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자, 뭔가 한번 봐요. 여기 한 개 이제 관할 지역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 구청 서고에 불이 났어요. 지적 공부가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이제 뭐 해야죠? 복구해야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복구해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승인 받고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승인 절차는 아예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복구해야 돼요. 복구하는데 일단 자료를 두 개로 잘랐어요. 복구 자료를 이렇게. 자, 이유는 아까 우리가 돌려보세요. 토지대장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갔고 토지의 표시가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두 개 잘랐어요.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 이제 그 책 보시면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 되게 많죠.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 묶어놓고요. 묶어놓고 옆에 하나 적으세요.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만 돼.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 사문서는 왜 안 돼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 이제 한번 볼게요. 뭐가 쓰여있나? 지적 공부 등본. 자, 등본. 요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또 이제 측량 성과도 괜찮죠? 그럼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법원에 판결서 이런 것들.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고 묶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기억하세요. 소유자에 관한 자료. 언제나 소유자는 그거 나와야 돼. 소유자는 뭐가 기준이죠? 등기부. 이거죠. 등기사항 증명서. 법원의 판결서. 그 문장도 시험에 즐겨 떠요. 그래서 일단은 복구 파트는 복구 자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구 자료. 자주 언급돼요. 그리고 이제 복구 절차는 자, 외우지는 마시고요. 흐름만 쭉 잡으세요. 자, 흐름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순서 보세요. 이제 소관청 소고에 불이 났어요. 불 났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복구해야죠. 자, 근데 그냥 무조건 기계 메고 측량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불이 났는데 불 나기 전날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지적공고 등본을 다 떼갔어요. 지적공고 등본 갖다 주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제일 먼저 자료를 조사해야 돼. 자료를 조사하고 이제 자료를 이제 이만큼 싸놨죠. 싸놓고 그냥 측량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자료 가지고요. 측량을 하기 위한 근거 서류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근거 서류지 이렇게 불러요. 이제 복구 자료 조사서 또 자료들을 만들고 요 근거 서류 가지고 복구 측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하는 측량. 무슨 측량? 복구 측량. 이렇게 측량하고 바로 그냥 복구해버리면 소유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복구 측량하고 결과를 게시해 줘야 돼. 게시 기간 얼마 이상? 이제 15일 이상 게시하고 15일 한번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 시험은 워낙 날짜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한번 나올 차례예요. 이제 15일. 그 다음 이제 이의시험 받고 고에 복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순서 쭉 잡으셔야 돼. 자, 제일 먼저 뭐 하고? 자료 조사하고 자료 가지고 조사서와 자료들을 만들고 요거 가지고 복구 측량하고 그럼 이제 측량 끝나면 결과를 게시한다.
개시기간 며칠 이상? 15일 이상하고. 그 후에 이제 이의시험 받고 복구합니다. 흐름만 쭉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은 요거 나와요. 복구 자력. 자, 그 밑에 좀 보세요. 자, 밑에. 그 외 장부이죠? 그 외 장부인데 두 개 장부가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자, 볼게요. 일람도라는 거. 일람도 보세요. 일람도는 그 세 번째 좀 줄거주세요. 일람도는 당해 도면의 축척에 10분의 1로 작성한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뭔가 이제 들어보세요. 자, 우리 도면 사이즈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왕길동은 도면이 몇 장쯤 있다? 50장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원래 도면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면 사이즈가 30, 40이에요. 30, 40. 그럼 이제 이런 도면이 몇 장쯤 있다고요? 50장. 그럼 이제 보세요. 요 도면을 옆으로 10개를 쫙 붙이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4m. 밑으로 5개를 쌓으면 1.5m. 그럼 보세요. 왕길동 도면에 붙여놓으니까요. 4m, 1.5m예요. 한눈에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가끔 편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요 도면을 줄여요. 10분의 1로. 요 도면이 이제 요만해지겠죠. 10분을 줄였으니까. 요 줄인 도면을 이어놓은 게 그게 일람도예요. 뭔가 하면 일람도는 보세요. 요 도면을 10분의 1로 줄였죠. 그럼 여기다가 각 필지를 다 그릴 수 있나요? 못 그려요. 뭔가 하면 일람도는 주로 이제 행정구역, 하천, 도로 이런 거 나타내주는 도면입니다. 보조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도면 좌측 상단에 일람도를 기록한다. 일람도가 아니고 색인도지. 그렇게 시험 나왔어. 그래서 하도 또 물어봐요. 일람도가 뭐냐 자꾸 물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놓은 간단 보조 도면입니다. 됐고. 그럼 또 결번대장 보세요. 자, 결번대장. 결번이 뭘까요? 자, 이거 어때요? 토지를 9, 10, 11 세 필지를 묶었다. 그럼 몇 번지? 합병했어요. 9번지. 그럼 이제 자, 2개 집어넣으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지워버려요. 이거를 결번 그래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번 처리한 집어는 다시는 안 써요. 쓰면 안 돼. 요 쓰지 말라고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결번된 장부를 적어놓은 장부. 그게 뭐다? 그게 결번대장이에요. 결번대장.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 두 번째 점 끝에 줄 그어주세요. 영구히 보존한다. 결번대장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가끔 떠요.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결번 처리된 장부를 결번 처리된 결번을 적어놓은 장부가 뭐다? 그게 결번대장입니다. 그것도 이제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붙였고,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일단 3장은 지적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3장 뒤에서 타이틀이 4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거 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 두 번째가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 세 번째가 부동산 종합 공부. 또 하나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4가지예요. 4개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막 깊게는 못 들어가요. 명칭 위주로 정확히 이해하시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가시죠. 4장에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돼 있고. 자, 보시고 여기는 보통 시험에 한 4개 내지 5개쯤 나올 거예요. 나오고 이제 뭐 이유는 거면 양이 좀 되게 많아요. 또 하나 보세요. 순서가 2장은 지적 공부 그랬죠. 2장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두 개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고, 그럼 이제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토지 이동이에요. 또 토지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지적 정리. 그래서 이제 포인트고 첫 번째 이제 토지동을 봐야죠. 자, 첫 번째 이제 자, 토지동의 의의와 종류. 자, 이제 의의 보세요. 자, 토지동이란 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한국이 이제 토지동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토지 표시라는 말, 토지 표시. 꼭 그 말이 와야 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 이동 종류. 자, 보세요. 자, 우리 흔히 토지 이동 종류는 이제 주 6개를 얘기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서 말소. 또 이제 축적 변경이 있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토지 이동 종류예요. 그래서 요 토지 이동 종류인데 이제 쭉 나오는데 요걸 좀 아셔야 돼. 자, 이거 어때요? 소재 변경. 토지 이동 사유도 아니다. 지번 변경. 도시개발 사업한다. 다 토지 이동이야. 뭔가 봐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지금 토지의 표시를 그랬죠? 그러면 소재, 토지 표시 아니에요. 맞아요. 지번도. 맞잖아요. 그래서 소재 변경, 지번 변경 다 토지 이동 사유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안 다룬 것 뿐이고, 그래서 토지 이동 종류는 대표가 6가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 이제 요거 나와야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 요거는 토지 이동 사유도 아니다. 그게 아닌 거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아니고 토지 등급 변경. 공시지가 변경. 그런 게 아닌 거지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잘라야 돼. 토지 이동 사유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책에 줄 거주세요. 3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3번. 양가로 3번. 자,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공시지가 변경. 요거는 토지 이동 사유도 아니다? 사유가 아니다. 그거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보고 가야죠. 이제 토지 이동 조사를 해야 돼요. 요거 이제 절차 보시고 명칭을 꼭 아셔야 돼. 자, 보세요. 토지 이동 조사할 때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이렇게 불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줄 딱 긋고 조사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입니다. 자, 줄거주세요. 무슨 조사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됐고. 이제 재밌는 거, 우리 시험 보러 가면요, 동자를 용자로 바꿔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이렇게. 그러면 OX, X. 근데 이게요, 그냥 무심결에 보면 속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리 알아야 돼. 함정 어딜 파는지. 이렇게. 자, 무슨 조사한다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다음 이제 조사 과정을 적어요. 그거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 불러요. 조사부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조사부 가지고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다시 그때 나온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명칭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왔다.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소관청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절차에서 2개는 꼭 아셔야 돼. 첫 번째, 무슨 계획을 세운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첫 번째고. 그지?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2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주 이제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 3개 딱 치셔야 돼. 토지 이동 조사 절차. 별표 3개 딱 치고.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안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종류 대표 이제 6개 쭉 나와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신규 등록.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등록 전환. 볼게요. 첫 번째. 자, 신규 등록은 용어 정의 이렇게 돼 있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외우지를 마시고 이제 요 뽑아내세요. 첫 번째.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뭐예요? 요게 이제 그거지. 공유 수면을 매리했을 때. 또 두 번째가 이제 미등록 토지를 발견했을 때. 제가 이번에 배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던 무인도 하나 발견했다. 그럼 그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 만들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신규 등록. 읽어보는 파트예요. 여기 보시고. 이제 거기는 밑에 줄 그세요. 이제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기한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다. 60일. 이제 문제 하나 보세요. 그럼 이제 요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들죠. 문제가 이거예요.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자 옆에 가서 이제 29페이지 니은번 줄거주세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 니은번 그리고 이제 점 4개 묶어주시고요. 점 4개에서 마지막 만 줄거주세요. 자, 그 밖에 소유권을 지명하는 서류의 4번. 그러니까 점 4개를 별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결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자에 관한 서류는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만 결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자, 별표시에서 두 번째 별표 하나 치고 두 번째 별. 자, 이 문장도 이제 단골 지문이에요. 자,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줄보세요.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예, 뭔가 하면 우리가 보세요. 토지종 신청할 때는 서류를 내야죠. 소관청에. 근데 그 서류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출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누구 확인을 받아야 돼? 소관청 확인 받아야지 이제. 소관청이 갖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와요. 자, 보세요. 위의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한다. 시도지사? 아니지. 누구? 소관청. 그래서 이제 그 문장도 이제 한 3번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특징 볼게요. 자,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해야지. 대상이고. 두 번째는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자, 장부 처음 만들죠. 처음 만드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해줘야지. 그래서 그 특징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세요. 1번이 토지 표시고요. 2번이 소유자예요. 둘 다 이제 누가 결정한다? 똑같아. 둘 다 지적 소관청.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별표. 자, 또 이제 고개 드시고 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토지의 정부가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다. 자, 그럼 이제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자, 그럼 보세요. 토지 이동이 딱 발생했어요. 토지 이동이. 그러면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공부 먼저 바꿔요? 지적공부. 그럼 이제 보세요. 공부를 바꿔놨어요. 그럼 이제 이때는 지적 소관청이 등기소로 토지 표시 바꿔라 알려줘야죠. 요거를 뭐라 불렀어요? 요거를 촉탁 그랬지. 자, 국가기관이 등기 신청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 이유.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해요?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신규 등록 시험 나오면 언제나 정답은 예예요. 등기 촉탁 X.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꿨다. 이 토지는 대장 먼저 만들어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대장 만든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알릴 필요 없다지. 하나 외워야 돼요. 이렇게 다시. 자,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주로 정답으로 뜨는 질문이에요. 시험 나오면. 하나 끝. 두 번째는 등록 전환. 자, 보시고. 자, 전환은 용어 정의 중요해요. 등록 전환. 이렇게 쓰세요. 등록 전환이란 이렇게 이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등록 전환. 여세요. 가운데 및이에요. 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있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옮겨 그리면 도면 정밀도는 좋아져 나빠져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뭐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대상 별표 대상 토지. 그 책 좀 보시면 자, 대상에서 자, 이 대상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1번 지문이. 자, 볼게요. 첫 번째 산지관리법. 그 끝에 건축법. 그 밑에 이제 그 밖에 관계협력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 포인트예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전환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자, 여기 이제 지금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법령에 따라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요 말인데 작년도는 그렇게 했어요. 작년까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꼭 이렇게 됐었어요. 지목이 바뀐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지목 바뀌는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전환시킬 수 있다 나와야 되지. 어차피 개발할 토지니까 그렇겠지. 이제 임야도에서 지역도로 옮겨주겠다 그 말이고. 그럼 이제 또 밑에 세 가지. 그 2, 3, 4, 세 개는요. 뭐 그렇게 나와요. 지목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2번.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 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건 줄여서 도면의 통일성 그러세요. 줄여서 도면의 통일성. 사건이 뭔가 하면 이런 경우예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야도예요. 임야도. 이번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요.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산을 싹 밀어버렸어요. 다시 자 아파트를 지으려고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산을 밀어버렸다. 그럼 지목은 뭐가 돼요? 대. 그러면 대인 토지를 임야도에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옮겨 그리면 되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한 이만큼 토지가 사업이 제외가 됐어요. 그럼 굳이 이것만 임야도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죠. 어떡하죠? 그때는 이 토지는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옮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다시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 그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해요. 도면의 통일성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럼 또 이제 자 3번은 임야도에 동된 토지가 자 줄기세요. 사실상 형지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형지 변경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 자, 이게 뭔가면 이제 임야도 지역입니다. 임야도고 이 토지가 지목이 임야예요. 요거를 대로 쓰고 있어요. 임야를 대로. 그럼 지목을 대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 요만큼이 거기에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함부로 지목 바꿀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못 바꾸니까 그냥 이제 임야인 채로 둬라 그 말이죠. 그게 편이죠. 사실상 형지 변경. 또 하나 있어요. 도시군관리 계획선이다. 줄긋고 도시군관리 계획선이고 여기는 뭔가 하면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현재 임야도 지역은 아직까지 면적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면적을 잘라서 이만큼을 도시로 편입시켰어요. 보세요. 면적을 잘라서 도시로 편입을 시키면 여기는 지목이 뭐로 바뀔지를 아직은 알아야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임야인차로 옮겨놓고 계획이 나오면 바꿔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저 세 가지는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에요. 자,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데 하나. 두 번째 이제 사실상 지목평형했으나 지목평형할 수 없을 때 그린벨트 경우 또 이제 도시군관리 계획선이다. 그래서 대상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상이 4개죠.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지. 확인하셔야 돼. 4개 됐고. 그다음 등록 전환은 신청 의무기한이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고 여기는 뭐 서류 파트는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서 특징을 봐야죠. 특징. 이제 등록 전환은 특징이에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그럼 여기는 보세요. 자, 전환시킬 때는 지적 측량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추측이 바뀌니까 확인해야죠. 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전환을 시키면 내 토지는 장부가 이제 4개 나오죠. 임야대장과 임야도, 토지대장과 지적도. 장부 4개를 다 보관할까요? 뭐는 필요 없어. 그렇죠. 옛날 거 필요 없죠? 이거 이제 등록 말소. 자, 주의하세요. 등록 말소면 얘들은 찢어서 없애버린다. 서고에 보관한다. 서고에 보관하는 거겠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환시킬 때는 지적 측량을 꼭 합니다. 그랬죠. 문제 요거예요. 지적 측량 전과 후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들으세요. 면적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예요.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보세요. 차이가 안 크니까 그때는 옛날 면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안 바꾸고 그냥
새로운 면적을 적어주면 끝나요.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그러면 두 세트 내용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기존에 있던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줍니다.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 이제 책 보세요, 여기. 자, 책에서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꼭대기. 자, 별표 딱 치고. 자, 임야장의 면적과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왜 봐요? 오차 허용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새로운 면적을 그냥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 적어주고 끝나고. 그 다음 보세요. 허용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장의 면적을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 후 전환하여야 한다. 자,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문제가 장부 두 세트가 내용이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차이가 크니까 그때 어떻게? 기존에 있던 임야들을 직권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주라고. 뭐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전환은 시험 나오면 언제나 정답은 이해예요. 언제나 이해야 그냥 면적 증가. 특이하거든.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에 답으로 떠버렸어 그냥. 그래서 하나가 올해는 안 나오겠네. 또 나와 올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정확히. 됐고. 아무튼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환을 시켰죠. 자, 등록 전환 후에는 등기 촉탁 해요 안 해요? 등기 촉탁? 해야지. 아까 했잖아요. 토지동부에서 하면 촉탁한다. 뭐만 제외? 신규동부가 제외니까. 당연히 촉탁해야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 꼭 보셔야 돼. 대상 토지. 그럼 이제 요거 봐야 돼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요것도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담 그렇게 해요. 자, 등록 전환 시험 나오면 언제나 정답은 예. 됐고. 그다음 이제 분할 볼게요. 이제 분할이랑 합병이랑 두 개 와야 돼 이제. 자, 이제 일단 분할. 자, 분할의 의 보시죠. 자,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2필지 이상으로 듣고. 자, 그럼 이제 하나 보세요. 현재 토지도 이동해서 분할이 제일 많아요, 사건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 토지가 등차가 크면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큰 이유는 팔아먹으려고. 소유권이죠. 매매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때 그래요. 자, 두 번째인데, 자, 이 그림 이제 참고하세요.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1필의 토지고, 이렇게 2필지 토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경계를 이제 여기로 알고 살고 있었어요. 있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딱 새로 딱 져놨습니다. 건물 딱 졌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식량을 딱 했어요. 근데 경계가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그 다음 을. 경계를 이제 잘못하고 살아왔죠? 자, 이제 을 보세요, 이제. 갑한테 가서 이제 뜨거운 맛을 딱 보여줘야지. 그래서 갑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을 조용히 어디 간다? 법원에 가야지. 소송 제기. 무슨 소송?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에서. 건물 때려부시고 어떻게? 내 땅 내놔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갑의 건물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게 질 수도 있죠. 시간 끌다가 조용히 이제 조용히 갑 불러야지. 타일러야지. 야, 여기 네 건물 여기 때려부시고 다시 지을래? 내 땅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싸게 비싸게? 비싸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계를 이제 자 보세요. 요거에서 이제 요걸로 바꿔달라 그 뜻이야. 그게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자, 그럼 이제 하나 문제는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분할인데, 을 보세요. 토지 요만큼 꼭 잘라야 돼요? 안 자르고 그냥 요만큼 매달 임대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 특징이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분할할 의무는 없어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임의적 분할 그래요. 분할 의무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중요해요. 세 번째.
세 번째, 일필제. 고칠 좀 거주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일필지 일부에 뭐가 바뀌었다? 용도 바뀌었다고. 문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는 없지. 그러면 일필지 일부에 용도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잘라야 돼. 거기가 그래서 뭐다? 의무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다시. 자, 의무적 분할은 일필지 일부에 뭐가 바뀌었다? 용도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제 의무적 분할. 또 얘기하세요. 의무적 분할은 신청 의무기한이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다. 그 밑에 신청 의무에서요. 3번에 2번 신청 의무. 자,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럼 얼마 이내? 60일 내. 뒤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거기가 의무적 분할이에요.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됐고. 자, 소리 파트는 뭐 별 문제 없고요. 이제 4번 특징 갈게요. 4번 특징. 자, 토지를 분할할 때 이제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토지를 잘랐어요. 자르면 끝이에요?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분할할 때는 지적 측량한다, 안 한다? 한다.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기존에 을의 토지 면적이라. 자, 분할한 후에 두 필지면 합계라. 토지 분할 전과 후에 면적의 변화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원칙은 안 되겠지. 이제 토지 분할 전후에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한다. 원칙. 자, 근데 문제. 자, 문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그림 보세요. 자, 사건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갑의 토지인데 면적이 500제곱미터. 토지를 잘라서 이번에 분할 딱 씌웠더니요. 여기는 300, 여기는 190이에요. 자, 300에 190. 합치니까 얼마? 490. 얼마 부족? 10 부족. 그래, 보세요. 500에 10은 차이가 큰 건 아니에요. 그때는요. 요 면적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귀찮으니까. 그럼 대신 이제 요 토지를 이제 500에 맞춰줘야죠. 그럼 이렇게 해요. 큰 거는 많이 줘요. 306. 작은 건 조금 줘. 194. 이렇게. 500을 맞춰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면적 증감이 오차 효험이 이내인데, 이내일 때는 이렇게 해요.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그럼 이제 혹시요, 민법 시간에 안 분한단 말 들어봤어요? 이게 그거예요. 안 분한단 말이에요. 큰 거는 많이 주고 작은 건 조금 주고. 여기서 이제 이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그럼 보세요.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당연히 지금 거지. 그때 이제 옛날 면적을 직권으로 그냥 정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 문장도 충분히 답으로 뜰 수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떴어요. 안 떴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등록전환 파트에서 면적 증감 나왔죠. 시험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질문이 요 질문입니다. 책 보세요. 30페이지 제일 끝에 동그란 3번 별표 치고 제일 끝에 문장 30페이지. 자,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내일 때는, 자,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면적에 따라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큰 토지는 많이 주고 작은 거는 조금 주고 안 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그리고 이제 지적 공부상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옛날 거를 이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이것도 충분히 이제 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분할은 되게 적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 이제. 자, 분할 파트는 요거 나와요. 의무적 분할. 다시 의무적 분할은 일필지 일부에 뭐가 바뀌었다? 용도 바뀌었다. 의무기한이 얼마? 60일. 그거 알면 되고. 두 번째는 요거 해야죠.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어떻게 하고?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제 기존 면적을 직권 정정한다.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럼 합병도 한번 볼게요. 합병. 자, 의 보시죠.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앞에 독하는 것. 합병 나왔고.
그럼 이제 대상 토지 와야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 어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토지가 2개 있어요. 이거 꼭 합병해야 돼요? 그런 거 없죠. 합병은 원칙은 소유자 자유예요. 소유자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를 흔히 그렇게 해요. 여기를 이제 임의적 합병 그래요. 임의적. 이제 밑에 2개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자, 그럼 또 공동주택 뭐 있죠? 아파트, 연립, 빌라. 이제 문제는 아파트 부지를 필지를 막 잘라놓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묶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주택의 부지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공공용 지목 그래요.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는 잠깐 줄 그세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치용지 등. 자, 그럼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겠죠. 묶어서 공공용 지목 그러면 돼요. 묶어서 그냥 공공용 지목. 자, 나중에는 다 외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비교 보세요. 3개 나왔죠. 첫 번째 소유자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합병할 의무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임의적 합병이에요. 근데 밑에 2개, 이 2개는 반드시 묶어야 돼. 이 2개가 이제 그렇게 해요. 의무적 합병, 의무적.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절차 보세요. 절차 원칙은 빼고 예외. 이제 그 기억 니은 묶어주시고요. 그 니은번 2번째 줄. 자,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죠. 그래서 뭐다? 의무적 합병 그 말이에요. 이제 얼마 이내에 신청한다? 60일 이내. 그럼 이제 합병 요건을 좀 이따 볼 거고, 제일 끝에 5번 가세요. 제일 밑에 합병의 특징. 특징이 있어요. 합병은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 그냥 더하면 끝이니까. 대신에 이제 여세요. 합병은 지적 측량 안 해요.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를 해야지. 이제 거기 이제 그 1번 별표 딱 쳐놓으세요. 합병은 지적 측량 안 하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그럼 이제 합병 요건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